엉망이! 평화적 갈등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은 협상, 조정, 중재! 폭력이 제일 빠른 협상법이죠. 적군을 죽이면 항복받고 끝 아닌가요? 협상 왜 배워요? 주먹으로 때려 부수면 끝인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지요. 폭탄 테러범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막으려면 전 세계의 테러범을 한 명도 빼지 않고 모조리 죽이는 길밖에 없지요. 삶의 터전을 파괴당한 사람들은 어차피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전쟁, 주먹보다는 대화로 폭력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화. 평화적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3가지가 있어요. 협상, 조정, 중재가 있습니다. 협상이 뭔가요? 협상이란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조정은요? 조정은 제3자가 갈등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도록 돕는 것이죠. 중재는요? 중재란 제3자가 갈등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중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협상, 조정, 중재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안적인 갈등 해결로서의 협상, 조정, 중재 효과 분쟁이나 갈등 해결의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재판과 같은 법률적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중 가장 각광받는 것이 바로 협상, 조정, 중재입니다. 그런데 조정, 중재에서 제3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협상에는 없고 조정, 중재에는 있는 건 무엇일까? 바로 제3자입니다. 제3자란 누구인가요? 네, 제3자란 사건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말하지요. 협상과 달리 조정, 중재는 갈등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제3자의 역할이 궁금해요. 조정에서 제3자는 직접 개입하여 합의를 돕습니다. 모은 사람? 중재에서의 제3자는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립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결책을 그냥 돕는 거냐 제시하는 거냐에 따른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재자의 차세 5개. 중재자는 첫 번째로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중재자가 한쪽 편을 드는 순간 양쪽에서 즉시 신뢰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설령 한쪽이 옳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질문을 통해 표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어보겠네. 중재자의 자세 2번째는 심판자가 아니라 도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중재자는 갈등 당사자가 명확하게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중재자의 자세 3번째는 갈등 당사자의 감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변하는 순간에 포착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목표의 근원을 파악한 뒤 극단적인 발언은 삼가는 것입니다. 칭찬, 어깨 두드리기, 경청, 호응 등을 통해 공감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중재자의 자세 4번째는 융통성 발휘하기입니다. 중재자는 양쪽을 함께 만나 규칙을 정한 후 다시 한 명씩 따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서로의 이해관계, 표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어떡해요?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하여 해낸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중재자의 자세 5번째는 비밀 유지입니다. 중재자는 흔히 양쪽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때문에 양쪽은 중재자에게 스스로 비밀스러운 정보를 털어놓게 되므로 이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협상, 조정, 중재를 통한 갈등 해결의 일반적 절차를 알아볼까요? 3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객관이 무슨 뜻인가요? 그럼 객관과 반대되는 뜻부터 알아볼게요. 주관, 주인주, 볼, 관자가 합해진 단어로 자기만의 견해, 관점을 말합니다. 이 주관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객관입니다. 객관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네요. 협상, 조정, 중재를 통한 갈등 해결의 일반적 절차 2번째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 모색하기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죠. 3번째는 최선에 대한 도출 및 평가하기입니다. 다양한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봤다면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협상 연습.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잔뚱은 1분당 가장 끝자리에 앉는다. 잔뚱의 자리 뒤에는 쓰레기통이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냄새에 민감한 잔뚱은 쓰레기통을 4분단 뒤편으로 옮겼다. 그러자 4분단 가장 뒷자리에 앉는 소우뚱이 나도 쓰레기 냄새가 싫어. 학기 초부터 지난주까지 내가 1분단 뒤에 앉았잖아. 잊었어? 쓰레기통을 원래 있던 자리로 당장 옮겨.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세 가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잔뚱과 소우뚱이 직면한 갈등 상황은 무엇인가요? 날씨가 더워지자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안 나요. 잔뚱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전 쓰레기통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매우 불쾌하다고요. 소우뚱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전 쓰레기통을 4분단 뒤로 옮기는 것에 반대합니다. 채투이라니 잔둥이 일방적으로 쓰레기통을 옮겨서 화가 납니다. 두 번째,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 모색하기. 어느 한 사람이 양보하면 어떨까요? 소우뚱이가 양보해. 그럼 내가 계속 피해를 보잖아. 그렇죠. 다시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해결 방법은 어때요? 쓰레기통을 아예 치우거나 우리 둘에게 먼 다른 자리에 옮기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통을 쓰려는 사람들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건 그러네. 그럼 쓰레기통을 자주 비우고 냄새가 나는 쓰레기는 비닐봉투를 재활용하면 어떨까? 그럼 모두가 편해질 것 같군. 그럼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같네요. 세 번째, 최선에 대한 도출 및 평가하기. 세 번째가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세 번째가 좋아.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행복해요. 노래 조정, 중재도 연습해보고 싶어. 복습! 평화적 갈등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협상입니다. 갈등 당사자가 직접 서로 대화를 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정입니다. 제3자가 개입하여 갈등 당사자의 합의를 돕습니다. 세 번째는 중재입니다. 제3자가 갈등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줍니다. 협상, 조정, 중재를 통한 갈등 해결의 일반적 절차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 모색하기입니다. 세 번째, 최선에 대한 도출 및 평가하기입니다. 감사해요. 1구독 잃어버리지 않게 지느러미 꼭 쥐고 왔어. 오늘은 고등어빵 먹고 말 거야. 수왕이다. 얘들아 안녕? 난 초롱아기 젤리 먹으러 왔어. 아 그렇구나. 아니 이건 신제품 멸치 스틱 고등어 향이 난대. 너 고등어빵 산다고 하지 않았어? 응, 하지만 가성비를 따져야지. 1구독입니다, 손님. 네, 기대돼요. 오, 쭈쭈. 아니? 잔뚱 괜찮아? 멸치가 사진과 다르네. 괜찮아. 살살 녹여가면서 아껴 먹어야지. 잔뚱은 1구독으로 3일을 먹게 되었습니다.